너무 근데 편안하다. 등이 막 편안한데요? Left in 600 meters. 알겠어. 아침 7시 10분이고요. 새벽에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지금은 숙소 1층 로비에 나와 있어요. 대략 1시간 정도 뒤면 시승을 하게 됩니다. S5 452 모델을 타게 될 것 같아요. 잠은 잘 잤는데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.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을 좀 많이 마셔두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S6 같은 경우는 워낙 신형차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많이 기대가 된다면 X5는 오히려 이 주행할 때의 느낌이 어떨까 그런 게 지금 더 많이 기대가 돼요. 여보세요? 저 로비에 있는데요? 네. 오늘 무려 독일에서 차들 한번 타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일반 전기차랑은 어떤 부분이 다를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영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 타고 있는데 목소리라도 인사를 좀 해주시죠. 강진택입니다. 와우. 강 기자님과 함께 시승 파트너가 되어서 무려 독일 뮌헨에서 지금 BMW의 X5 452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. 너무 강조점이 많아가지고 숨이 찹니다. BMW의 그 준대형 SUV면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의 차량이다. 왜냐면 이게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랑도 또 다른 거잖아요.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 모터로만 움직인다면 이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이 결합이 돼서 같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. 여기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모터와 엔진이 꼭 같이 구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외부 충전도 가능하고요. 내가 전기 모드로만 운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기 모드로만 갈 수가 있고, 그렇지 않고 좀 속도를 내고 싶다 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로 달리면서 약간의 그 내연기관만의 그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,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번거롭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. 내연기관 차야 연료 잘 넣으면 되고, 전기차야 배터리 잘 충전하면 되고, 근데 이건 뭔가 그 두 개를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. 일단 또 타보니까 여러 면에서 또 편견을 깨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처음에 X5 402 1세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BMW에서 나왔을 때 무슨 BMW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또 만들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, 그때와 대비했을 때도 이번 신 모델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름 자체도 402에서 452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겠죠. 엔진이 기존 1세대와 다르게 6기통이 적용이 돼서 치 자체로도 뭔가 좀 힘이 좀 세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출력도 그렇고요, 마력도 그렇고 좀 높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. 공식으로 기재된 마력이 394마력이었는데 토크 부분은 61 정도 되거든요. 61.2 정도 나오는데 기존 모델 대비해서는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. 기존 모델은 310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토크도 49 이 정도였거든요. 실제로 제가 그 서울에서 이 구형 모델을 또 타봤었어요.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차가 더 수월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초반부터 들고,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아주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제 타보면 디테일하게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전기차 모드를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느껴질 법한 게, 전기 배터리 용량이 모터 용량이 늘어났어요.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이 되죠. 이 배터리가 24kWh 용량으로 들어가서
기존 대비했을 때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. 본래 구형 같은 경우는 20km 정도를 갔죠. 사실 20km면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 회생 제동을 통해서 주행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지만, 제가 본가에서 이 출근을 할 때만 해도 20km가 훌쩍 넘어요. 편도로 가기만 해도. 그런 아무튼 좀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한테도 이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적게 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. 근데 이 부분이 지금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이브리드 모드를 딱 You will arrive at your 누르자마자 stopover in 200 meters on the left. 누르자마자 차에 힘이 붙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엔진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확 들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도 The 소리가 expected 확실히 drive time is 전기차일 17 minutes. 때보다는 저속 주행을 하는데도 엔진 차로 달리는 것 같은 그 맛이 느껴지네요. 약간 잠 깨고 싶을 때 요렇게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? 스포츠 모드 들어갑니다.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좀 차체 그 시트에서 진동감이 좀 느껴져요. 하이브리드 때는 엔진 소리가 살짝 Please 들리면서 turn right in 200 내연기관 meters. 차로 달리는 것 같은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였다면,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동감이 이렇게 잔 진동감이 쭉 시트에서 또 Now turn 올라와서 right. 확실히 모드별로 또 차이가 있긴 하네요. 일렉트릭 모드로 재변경을 요청드립니다. 네, 일렉트릭 Please turn right 들어갑니다. in 600 meters. 장진택 봇 이런 느낌인데요. 네. 오늘 장 기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, 오늘 조수입니다. 오늘 최서영의 조수로 아니에요. 활약 중입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조수석 탔을 때도 느꼈는데 동승자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. 시트 착석감도 그렇고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도 느껴지지 않아서 편안하게 좀 탈 수 있는 차인 것 같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확실히 다양한 매력을 좀 지닌 것 같습니다. 내가 원할 때 모드 변경해서 또 다양한 맛으로 주행도 할 수 있고, 속도도 낼 수 있고, 또 부드럽게도 달릴 수도 있고, 양극단의 매력들을 같이 혼합한 그런 매력을 갖춘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독일 출장을 와서 독일 분들을 뵀을 때 느꼈던 인상이 좀 이 차를 타면서 겹쳐져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독일 분들이 되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인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좀 차갑고 약간 냉정해 보이는 듯한, 막상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막 숨겨진 그 친근함과 매력들이 있으세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약간 낯설어서 처음에는 이제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런 좀 장벽이 느껴졌는데, 막상 또 운전을 해보니,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차만이 가진 어떤 그 부드러운 매력, 그러면서도 또 충분히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외의 또 매력들을 발견을 하면서 계속 운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독일 하면 좀 합리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사회 문화인데, 실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연비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차죠.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이 제가 와 있는 독일 뮌헨의 그 인상, 그리고 독일인들의 느낌, 첫 느낌, 이런 것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기합니다. 제가 이 출장에서 이제 어제 그 미디어 환영회를 통해서 또 이 신형 X5 452 모델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, 프로젝트를 총괄하셨던 그런 엑스퍼트와도 또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.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. 왜 BMW가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까? 보통 이 뭔가 친환경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. 100%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차량이다 보니 뭔가 더욱더 그 친환경의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, 유럽처럼 이렇게 탄소 배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강한 국가에서는 전기차 생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들은 답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.
충전 인프라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양한 더 넓은 파이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이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다. 독일만 해도 뭐 좀 시골로 이제 넘어가서 교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배터리 충전 자체가 아직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. BMW사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을 통해서 좀 내연기관 차만 기존에 이용했던 고객층을 좀 더 확대하려는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소프트 랜딩으로 좀 이 전기차만의 매력도 좀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갖고 있는 또 효율성도 느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전기차는 언제 만드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사실 BMW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뛰어든 회사이기도 하죠. i3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모델이고,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여쭤봤을 때도 앞으로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. 아예 전기차 생산이 뭐 이제 중단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, 아직 i3 같은 경우는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전기차 관련한 개발들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좀 시장성을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지만, 또 앞으로 향후 i3가 굉장히 잘 만든 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차 이후에 나올 또 BMW의 전기차도 또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기차 가 생산된다고 해서 사실상 그게 100% 정말, 그러니까 제로, 탄소 배출이 완전 제로인 그런 Now turn 100% right at the 친환경이라고 end of the 하기는 road onto 어렵다. 왜냐면 B472. 사실은 그 차를 생산할 때 뭐 그런 공정 과정에서 이미 탄소가 수도 없이 배출이 된다 뭐 이런 거죠. 근데 이 BMW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면서도 공급원이라던가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인증들을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냥 뭐 전기차니까 다 무조건 친환경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생각해보니 이걸 만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친환경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요소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5 452 모델을 타고 벌써 또 꽤 오래 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차체도 터프하고 이제 강인하게 스포츠 모드로 갈 때는 또 세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맛도 있으면서 아주 또 부드러운 그 전기차만의 조용하고 부드럽고 약간 평화로운 그런 매력까지 느낄 수 있는 좀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차량이다. 가공 2에 대비했을 때는 훨씬 좋아졌다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져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Please leave the roundabout at the second exit. 새로운 매력들을 발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또 이제 곧 있으면 X6도 또 타보게 되는데, 이제 X6 같은 경우도 이제 외관부터 싹 바뀐 그런 비주얼을 또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과 기대감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.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 아, 된다. 떨려. 저 믿으시죠? 오케이. 할게요. 오케이. 오! 안전벨트가 꽉 잡아주고 있어. 신기하다. Now turn left. 근데 뭔가 차 폭이 좀 좁아 보여. 이게 선이 좀 좁아 보였나요? 아니야, 넓어. 아, 넓어요? 넓은데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. 아, 그런가 봐. 차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는데. 아니야, 이 정도면 헐렁한 거야. 헐렁한 거예요? 지금 우리가 딱 미네의 날씨가 가장 좋을 때 지금 와가지고 출장을, 낙엽이 막 후두두 떨어지는데 눈물이 또르르. 숲속의 와인딩 아닌가요? 이거 무슨 CF네.